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7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18회차 A매치 유로 2024 예선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17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인 7억 2천만 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풋볼살롱은 지난 승무패 17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첼시 대 에버튼 경기 무승부를 적중을 시키면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승무패 18회차 역시 뻔한 A매치 정배 결과뿐만 아니라 이변의 기운이 느껴지는 경기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만의 경기력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근거 있는 이변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를 모두 시청을 하신다면 이번 승무패 18회차 역시 상당히 이변 적중에 보탬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투폴 무자비 10.7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중에 펼쳐진 챔피언스 리그로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는 프로토 투폴 무자비 조합이 연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토 27회차부터 30회차까지 연속으로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10.7배 뿐만 아니라 9.4배, 새 폴더 무자비 조합 30.8배 같은 경우에는 고어헤드 경기가 적특 처리가 되면서 역시나 투폴 무자비 연속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9.3배 투폴 무자비 조합이 29회차에 적중이 됐고 28회차에서도 10.8배 투폴 무자비 조합이 적중이 됐습니다. 27회차에서도 10.8배, 8.7배라는 나쁘지 않은 투폴 무자비 조합이 연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공유를 드리는 투폴 무자비 조합을 합쳐서 3무나 4무 고배당 적중에 성공하신 멤버십 킹 등급 분들이 많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에서 풋볼살롱이 매 회차마다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다양한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최근에 로또픽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로또픽인데 이렇게 5,931.2배라는 굉장히 고배당 조합이 풋볼살롱이 2020년에 개인적으로 조합 및 구매를 해서 적중이 된 바 있고 당시에 배트맨 사이트 월간 랭킹 1등에 기록이 됐을 정도로 5,931.2배라는 굉장히 높은 배당의 로또픽 적중 이력을 풋볼살롱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되살려서 최근에 풋볼살롱이 프로토에서도 로또픽을 구매를 해서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또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299원, 300원이 채 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프로토 주력 조합뿐만 아니라 로또픽까지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승무패에서도 폴더 수를 줄인 구매 금액을 줄인 독식 추가 조합픽을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와 승무패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32.8배 고배당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카페에 공유를 해주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프로토와 승무패 픽을 올려주고 계시고 그러한 공유픽을 바탕으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함께 적중을 하는 문화가 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배당 적중 내역들이 매달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제야의 고수분들이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카페에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의 조합픽까지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승무패 1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카자흐스탄과 슬로베니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피파 랭킹 115위, 슬로베니아가 피파 랭킹 62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주요 소집 명단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저는 시간 관계상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슬로베니아 쪽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카자흐스탄이 최근에 유럽 네이션스 리그 무대에서 보여줬던 끈적함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변수는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네이션스 리그 C 그룹 3에서 카자흐스탄이 이번에 맞붙게 되는 슬로베니아보다 현재 피파 랭킹이 높은 이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2승을 거뒀던 이변을 일으켰던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시의 경기 내용적으로 슬로바키아가 점유율을 70% 이상을 가져가면서 경기 자체는 주도를 했지만 이 피파 랭킹이 훨씬 낮은 카자흐스탄이 홈과 원정에서 2승을 따냈던 것은 유럽 무대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 카자흐스탄의 이 경기력 방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얀 오블락이라는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고 공격진에는 짤체부르크의 신성 벤자민 세슈코라는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서도 유럽 5대 리그 및 괜찮은 팀들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 이 슬로베니아라는 점에서 여전히 슬로베니아가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슬로베니아의 주전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스포라르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빠지기 때문에 이 슬로베니아가 공격 상황에서 세슈코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가능성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이라는 팀이 간판 공격수 아임베토프 선수를 비롯해서 자국 리그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FC 아스타나 소속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팀 조직력이 상당히 끈끈한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1년간 슬로베니아가 A매치 원정 경기에서는 1승 3무 1패로 원정에서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 역시 무승부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고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빅매치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피파 랭킹이 8위, 잉글랜드가 피파 랭킹 5위를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사실 잉글랜드의 공격수 래시포드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하기 전까지는 잉글랜드 사이드라고 봤는데 래시포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잉글랜드가 이탈리아전 무승 징크스를 이어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잉글랜드는 래시포드 선수 외에도 해리 케인이나 부카요 사카처럼 한방에 있는 공격 자원들이 많지만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탈리아를 상대로 4경기 득점이 없을 정도로 이탈리아 수비수들에게 고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소속팀 토트넘에서도 해리 케인 선수가 이탈리아 팀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경기에서도 침묵을 했을 정도로 유독 이탈리아 쪽과는 사대가 맞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역시 최근에 공격 쪽에서 믿을 만한 자원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전방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는 소속팀 웨스트햄에서 최근에 부상이 길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역시 최근에 사스올로의 측면 에이스 자원인 베라르디 선수가 부활에 성공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라이부르크의 측면 자원인 그리포 선수 역시 한 방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쪽도 공격 쪽에서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경기는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던 레시포드 선수가 출전을 했다면 잉글랜드의 승리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레시포드의 결장으로 인해서 하나만 찍으라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탈리아가 최근에 잉글랜드와의 맞대결 10경기 4승 5무 1패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 역시 이번에도 이탈리아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맥과이어 선수가 축으로 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는데, 이 맥과이어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수비력이 의외로 괜찮은 부분이 있지만 잉글랜드가 내려앉아서 수비에 보다 집중하는 구조일 때 이 맥과이어 선수의 제공권이 빛을 발하면서 안정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잉글랜드가 경기를 주도를 하면서 압박을 하거나 되려 압박을 당할 때 혹은 역습을 당할 때 맥과이어 선수의 스피드가 상당히 불안감을 노출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프리미어리그 리즈에서 활약을 하는 욘토 같은 작고 빠른 측면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을 배치를 해서 잉글랜드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가져가게 된다면 잉글랜드의 수비 쪽 불안감이 드러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잉글랜드의 또 다른 수비수인 스톤스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 여파가 길었고, 물론 맨시티에서 최근에 2경기 연속 출전을 하면서 경기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지만 이 스톤스 선수 역시 어느 정도의 몸 상태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와 몰타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 추천으로는 북마케도니아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가 FIFA 랭킹이 65위, 몰타가 167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선수들의 네임밸류 그리고 활약하는 리그의 액면가로 보면 북마케도니아의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어느 정도 변수는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북마케도니아가 최근에 A매치 흐름이 좋지가 못한데 이 공격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매치 친선전 포함해서 5경기 1무 4패 승리가 없는 북마케도니아인데 이 5경기에서 득점이 딱 2골밖에 없었습니다. 무득점 경기가 3경기나 됐을 정도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쉬운 것이 최근에 북마케도니아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베테랑 공격수 판데프 선수가 국가대표팀 은퇴를 한 이후에 북마케도니아가 최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북마케도니아가 나폴리에서 활약을 하는 엘마스라는 공격 자원이 있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이선과 측면, 전방을 오가는 멀티플레이어 성향이 짙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마케도니아가 의외로 최전방에서의 마무리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엘마스 선수가 나폴리에서는 주로 백업 자원으로 출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90분간 풀타임
홈 경기가 많이 없었다는 점 역시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90분을 온전하게 소화할 수 있을지도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북마케도니아의 측면 자원인 에템이라는 선수가 이 터키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 리그 10골 4도움 좋은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엘마스 선수의 어깨를 덜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몰타 쪽 무승부까지 이변을 노려보는 이유는 이 몰타라는 팀이 FIFA 랭킹이 167위인 것에 비해서 최근에 A매치 흐름을 보시면 체급이 높은 그리스를 상대로도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FIFA 랭킹에 비해서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몰타가 홈에서는 지난해 9월 친선 경기에서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도 2대1로 제압한 바 있기 때문에 FIFA 랭킹에 대비해서 몰타가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단 퀄리티에 있어서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자원들은 없지만 이 몰타가 조직력이 괜찮은 것이 자국 리그 상위권 팀들 위주로 선수들을 선발을 했고 특히나 몰타 리그 1위 팀인 함룬, 스파르탄스 소속의 선수들이 꽤 있는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 단계 경기들을 소화를 하면서 최근에 간접적으로나마 유럽 대항전 경험도 어느 정도 쌓았던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금은 다부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몰타가 유럽 빅리거는 없지만 특출난 에이스도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테디 테우마라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는데 이 선수가 벨기에 리그 강팀인 위니옹에서 올 시즌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니옹이라는 팀이 최근에 승무패, 컨퍼런스 리그 경기 그리고 유로파 리그 조합으로 들어왔었던 승무패에서 우니온 베를린을 꺾고 유로파리그 8강에 올라간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승무패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팀이 바로 위니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위니옹에서 공격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몰타의 테디 테우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테디 테우마 선수가 위니옹에서 기록하고 있는 공격 포인트인데 이 선수가 벨기에 리그에서 28경기 선발을 출전해서 8골 9도움 맹활약을 하고 있고 올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도 7경기 3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위니옹의 유로파 리그 8강을 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몰타의 에이스인 테디 테우마의 존재 역시 북마케도니아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북마케도니아가 작년 11월에 현 피파 랭킹 121위 아제르바이잔에게 홈 경기에서 평가전 1대3 패배를 당한 바 있는데 이 몰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몰타가 의외로 피파 랭킹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북마케도니아의 최전방 골 결정력 부족 및 몰타의 나쁘지 않은 경기력 그리고 몰타의 에이스 테디 테우마가 최근에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의외로 몰타 쪽 이변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기인데 덴마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저득점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가 FIFA 랭킹이 18위, 핀란드가 56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덴마크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흐름이지만 덴마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골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덴마크의 에이스 미드필더인 에릭센 선수가 부상으로 소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공격 지원 그리고 창의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덴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유로 2020 본선에서 핀란드에게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덴마크이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무난하게 16강 진출이 예상이 됐지만 조별리그 3경기에서 한 골 빈공을 보여주면서 덴마크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가 흐라데츠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주전 골키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흐라데츠키 골키퍼가 올 시즌 레버쿠젠에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흐라데츠키 선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덴마크가 이번에는 최전방 골 결정력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는 최근에 이탈리아 세리에 A 아탈란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젊은 공격수 회이룬이라는 선수가 덴마크 대표팀에 승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잉바르트센이라는 공격자원 역시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8골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벨기에 안더레흐트에서 날카로운 왼발을 보여주고 있는 드레이어 같은 선수들 역시 이 덴마크 대표팀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공격 쪽에서 가능성이 생긴 이 덴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공격 자원인 브레이스 웨이트라는 공격수 역시 라리가 에스파뇰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득점포를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가 새롭게 합류한 젊은 공격 자원들의 활약이 더해진다면 그래도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핀란드라는 팀은 주포 공격수 테모 푸키 선수의 활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팀인데 푸키 선수가 올 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 노리치 시티에서 34경기 10골 7도움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경기만 놓고 보면은 푸키 선수가 리그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덴마크의 짠물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핀란드 역시 공격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4번 경기는 덴마크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저득점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슬로바키아와 룩셈부르크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바키아가 FIFA 랭킹이 54위, 룩셈부르크가 92위이기 때문에 액면가 체급으로는 슬로바키아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슬로바키아는 수비와 미들진의 퀄리티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 쪽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드필더진에는 나폴리의 축구 도사로 불리는 로보트카 선수를 비롯해서 쿠츠카 같은 다부진 자원들이 많은 슬로바키아인데 최전방 공격 쪽에서는 유럽 빅리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슬로바키아가 A매치 5경기 3연속 무승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고 홈 5경기에서도 3무 2패 승리가 없는데 이 과정에서 득점력이 발목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슬로바키아로서는 기대를 걸 만한 공격 자원이 자국 리그에서 올 시즌 리그 13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폴리 예브카라는 선수가 최근에 출전한 6경기에서 7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폴리 예브카 선수의 한 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슬로바키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측면 자원 하라슬린이라는 선수가 이 체코 리그에서 최근에 리그 10경기 6골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슬로바키아는 핵심 수비수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팀 룩셈부르크가 선수단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히 다부진 자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측면 수비수인 핀토라는 선수는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는 스파로테라는 팀에서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고 룩셈부르크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레안드로 바이로라는 선수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룩셈부르크의 주전 골키퍼 모리스 선수 역시 벨기에 리그 강팀인 위니옹에서 리그 30경기를 선발로 소화를 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 룩셈부르크의 스쿼드의 탄탄함과 슬로바키아의 최근 하락세, 골 결정력 부족, 그리고 핵심 수비수 슈크리니아르 선수의 출전 여부 불투명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상당히 이변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보스니아와 아이슬란드의 경기인데 보스니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이 보스니아가 57위, 아이슬란드가 63위이기 때문에 액면가 체급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보스니아 특유의 홈발과 전체적인 선수단 퀄리티를 고려하면 그래도 보스니아 쪽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A매치 홈경기에서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보스니아의 홈발이고 이 베테랑 공격수 에딘 제코를 비롯해서 데미로비치, 측면의 콜라시나츠 같은 공격력 한방에 있는 자원들이 보스니아가 그래도 아이슬란드보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베테랑 공격수 핀보가сон 선수가 다시 국가대표팀에 소집이 됐는데 현재 굿나르손, 구두문두손, 핀보가손 같은 이 베테랑 자원들 3명의 나이만 합쳐도 99세를 기록을 할 정도로 다소 스쿼드가 노쇠한 부분이 있는 아이슬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스니아가 핵심 공격수 에딘 제코 선수가 소속팀 인테르에서 최근 12경기 무득점으로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부분과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테랑 공격수 핀보가손이 덴마크 리그에서 5경기 3골로 나쁘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측면 자원인 이 트루스테인손이라는 선수가 벨기에 리그에서 최근에 4경기 3골 1도움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양 팀의 FIFA 랭킹 체급이 비슷하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보스니아가 의외로 부러질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보스니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부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불가리아와 몬테네그로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으로는 무승부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FA 랭킹이 불가리아가 71위, 몬테네그로가 69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체급의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 6번 중에서 무려 4무가 있었고 최근에 3연속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몬테네그로 쪽의 20%대 투표율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테랑 미드필더 2명인 이 초체프라는 선수와 네델레프라는 선수가 현재 미발탁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체프라는 선수는 A매치 35경기 5골을 넣은 선수이고 최근에 자국 불가리아 리그에서 무려 17골을 넣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름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의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델레프라는 이 베테랑 선수 역시 A매치 44경기 5골을 넣고 있는 루도고레츠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 두 선수가 현재 불가리아 대표팀 명단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두 선수의 발탁 여부는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불가리아 쪽의 정보가 상당히 취합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발탁 여부는 제가 목요일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지사항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에서 중앙수비수 사비치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던 경기가 많았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스테판 사비치 선수가 소속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선발 18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비치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몬테네그로가 자랑하는 수비 라인이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어 보이는 것이 이 사비치라는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라리가와 컵 대회에서 레드 카드가 무려 3장이나 있었고 옐로 카드가 8장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비치 선수가 다소 거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비치 선수가 오랜만에 국가대표팀에 복귀를 해서 흥분을 할 경우에는 또다시 퇴장 등으로 경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이 몬테네그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몬테네그로가 수비 쪽에 사비치나 마루시치 같이 빅리그 선수들이 많고 공격 쪽에는 요베티치, 하사바노비치 같이 유럽리그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간판 공격수 요베티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헤르타 베를린에서 많은 경기를 뛰진 못했지만 주말에 호펜하임전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하고 대표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몬테네그로도 최근에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빗셀고베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이 맞대결 3연속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이 무승부 상성이 굉장히 짙은 팽팽함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 몬테네그로 쪽 승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데 단통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1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